사업 결합입니다. 자,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사업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자, 사업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사업 결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사업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사건, 이게 사업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취득한 자산이나 자산 집단이 사업을 구성해야만이 사업 결합이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그런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은 사업 결합이 아니라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만이 사업 결합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이 사업 결합입니다.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은 사업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 또는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 결합에서 문제에서 영업권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 결합이나 연결 재무제표 문제 중에서 영업권을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객관식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이죠. 자, 영업권 계산하는 것은 우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영업권 계산하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1년 초에 주 대한이 주 세종의 보통 주식 100%를 취득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자, 보통 우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 문제 풀 때에는 이때 주 대한을 투자자, 주 세종을 피투자자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여기에서는 사업결합에서는 이 취득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취득자가 되는 거고, 주 세종은 피취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이 용어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피투자자의 지분을 여기서 100%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피취득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업권을 계산해야 되는데, 영업권은 우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서 투자 관련해서 영업권 계산할 때는 이 투자액에서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계산했죠. 그런데 투자액이란 표현 대신에 마찬가지로 이전 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사실상 투자액이죠. 사실상은 투자액인데 이 용어를 투자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통 이전 대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취득을 하면서 대가를 이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전 대가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개념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 대가로 취득한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0만 원이 투자액, 즉 이전 대가죠. 자, 그 다음에 피취득자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봅시다. 자, 순자산 장부 금액을 구할 때는 이게 이제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인데, 이 취득일 현재, X1년 초가 취득일이죠. 그래서 취득일 현재 피투자자의 재무상태표인데, 이 부분이 자산이고 이 부분이 부채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 구할 때 이 금액, 즉 17만 4천 원에서 9만 2천 원을 빼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본 금액을 다 더해서 구할 수도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금액을 계산하는 게 보통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순자산 장부 금액은 17만 4천 마이너스 9만 2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자본 금액 자본 합계 8만 2천 원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장부 금액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차액을 더해야 되는데, 평가 차액은 이 피투자자, 여기서는 피취득자죠. 피취득자의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하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자, 그래서 이 피취득자의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 결과, 그러니까 피취득자 주 3종의 자산부채를 보니까 다른 것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했는데 상품과 토지가 장부금액 대비 20% 높고 40% 높았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상품과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각각 20%, 40% 높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품에 대해서는 평가 차익이 얼마 발생했다? 5만원에 20%만큼 공정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이 장부금액 5만원의 20%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평가 차액은 5만원의 20%에서 만원이고, 토지의 평가 차액은 장부금액의 40%니까 78,000원의 4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과 토지의 평가 차액 합계를 구하면 그 금액이 41,200원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 차익을 가산하면 곧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이 금액이 피투자자, 여기서는 피취득자죠.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을 계산할 때는 이전 대가든 이 순자산, 피취득자의 순자산 금액이든 다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전 대가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순자산, 피취득자의 순자산도, 즉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거죠. 100% 취득했기 때문에 지분율은 100%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76,8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금액이 영업권입니다. 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취득자의 이 순자산 공정가치, 보통은 이걸 표현할 때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업결합에서는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 취득했기 때문에 이 자산을 다 취득했다고 보는 거고, 이 부채를 다 인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전 대가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도 공정가치로 측정해가지고 영업권을 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 대가가 더 크면, 즉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지급했으면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죠. 그래서 플러스 금액이면 권리금, 즉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왜냐하면 이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이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그만큼 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보고 투자를 한 거죠.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종의 권리금 성격,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전 대가가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계산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금액이 무엇을 의미한다? 싸게 취득한 거기 때문에 염가 매수 차익이 되는 거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공정가치보다 이전 대가가 더 낮으면 염가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염가 매수 차익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은 이게 나중에 후속적으로 상각을 하지 않죠. 상각하지 않고 나중에 손상 발생하면 손상을 인식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염가 매수 차익은 취득자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죠. 이거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한 사업결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합병할 때, 즉 사업결합을 할 때 이 자문수수료로 2만원 지출되었는데, 이 2만원은 취득자의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업결합의 어떤 회계처리하고 이 영업권 계산과 무관하게 그냥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